세상에서 가장 빠른 국어 1등급 올리기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원탁국어 연구소 김성숙입니다. 오늘은 25년 6평 대비 한 등급 올리는 방법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성대 국문과를 졸업했고요. 2018년 대한민국을 빛낸 백인상 교육 분야 대상을 수상했고요. 대치동 평촌 수지 관계에서 수능국어 22년 강의했습니다. 제수독학학원 이돌 스파르타 4년 근무했고 현재 분당 수지 국어교과 선생님입니다. 내신 수능국어 문제풀이 비퍼스 원탁국어 시리즈를 출간했는데 총 6권의 시리즈인데요. 지금까지 3권이 출간되었습니다. 25년 5월에는 원탁국어 실무코칭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단기간에 한 등급을 올릴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제가 점수 올린 노하우를 책으로 집필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제수독학 학원에서 몇 년간 그 시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방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국어를 잘한다고 국어 시험을 잘 보는 것일까요? 대부분 어머님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아이는 국어를 잘하는데 성적이 안 나요. 그런데 국어를 잘하는 거랑 국어 시험에 접근하는 건 틀린 겁니다. 우리가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어 시험에 대한 접근법을 모르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암기식이 아닌 이해 중심의 공부인데요. 자, 우리가 학교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이 시의 주제는 뭐야, 표현법 뭐야, 이럴 땐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내 거가 되나요? 아니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려면은 모든 걸 분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모르는 지문이 나와도 해석할 줄 알고, 또,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 내용을 묻는 문제야, 구조를 묻는 문제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그냥 감으로 푸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3번, 4번 선지가 헷갈려. 그런데 우리가 고민만 하다 찍는데 고민만 하다가 찍지 않고 정답을 찾아내서 방법이 뭘까라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문제를 감으로 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지문을 분석하시고 문제를 분석하시고 선지를 분석하시면은 또 암기식 공부가 아닌 이해 중심의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첫 번째 스스로 모르는 지문을 해석할 줄 알으셔야 돼요. 자, 모르는 지문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특 정리 노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수특 지문을 스스로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건데요. 제가 22년 강의했는데 문학에서 가장 효과를 본 게 이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수능 국어는 출제 기준이 문제인데 그 언매에서 문법 빼고 45문제가 다 문제가 일정합니다. 내용 문제, 구조 문제, 보기 문제 이렇게 문제 패턴이 정해져 있는데요.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 구분하는 방법을 익히면 만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모르는 지문을 해석해서 문제 유형을 구분하고 푸는 방법을 익히면은 수능 국어는 만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앞에서 배운 거를 그 모의고사에 적용하는 실무 관리가 필요한 건데요. 그럼 실무를 관리할 때는 일단 시간 부족을 해결하고 문제풀이 적응력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자,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시간 부족 때문에 고민하는데요. 사실 위의 방식을 적용하고 시간 부족 해결되면 안정 2등급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본인의 문제점을 보완하면 1등급까지 갈 수 있는데 자, 제가 22년간 검증해 본 것이니까 일러주신 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1차 1 모르는 지문을 해석하라. 수특 정리 노트를 활용하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단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수능 국어는 시험 범위가 없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스스로가 모르는 지문을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강을 듣든 학원을 다니든 선생님들한테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선생님 지문 어떻게 해석해요? 라고 그 묻고서 그거를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2단계 출제자는 일정한 기준이 출제 기준이 문제인데요. 문제 유형을 구분하고 푸는 방법을 익히세요. 자, 출제자는 모르는 지문을 출제하니까 출제 기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지문 내에서 지문의 내용을 알아 몰라 내용을 묻는 문제, 지문의 구조를 알아 몰라 구조를 묻는 문제, 지문의 내용을 보기에 적용할 줄 알아 몰라 보기를 묻는 문제, 출제 패턴이 이렇게 일정한 겁니다. 자, 문법은 제외고요. 문법은 개념과 예시라서 따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수특 정리 노트를 스스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건데요. 수특 지문을. 자, 이거를 정리를 하시고 문제 풀 때 적용하시면은 내용과 구조 문제를 다 맞을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스스로 지문 해석 능력이 형성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내용과 구조를
그 구분하는 안목이 형성되기 때문에 역시 문제를 어떻게 감으로 푸는 걸 해소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 정리한 내용들이 다 선지로 나오기 때문에 내용과 구조 문제를 쉽게 맞을 수가 있고요. 독서 접근법과 수특 정리노트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원탁국어 1권의 파트 2의 일부 내용인데요. 원탁국어 1권이 독서고 2권이 문법이고 3권이 현대시인데 지금 3권까지는 출간이 돼 있고요. 4권이 현대소설, 5권이 고전시, 6권이 고전소설인데 4, 5권은 조만간 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파트 1 구성을 제가 지문 해석 방법을 넣어놓은 거예요. 지문 해석 방법을. 경제과학은 정보를 주는 설명문 형태의 글이고요. 인문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논설문 형태의 글입니다. 독서는 분석적 논리적인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지문을 엉성하게 읽고 문제를 풀 때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문제를 틀리는 건데요. 그래서 독서는 스스로 문단별로 중요한 내용을 찾아 요약하시고 주제를 찾아야 돼요. 자, 보통 서론, 본론, 결론 3단 구성인데 앞과 뒤, 앞이 서론이고 뒤가 결론인데 거기서 주제를 찾으면은 내용 문제를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또 구조라는 거는 이제 가운데 본론에서 글쓴이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해명하는 것들인데 예시, 예를 드는 거, 비교, 공통점, 대조, 차이점, 분류 종류를 나누는 거, 분석 대상을 자세히 파악하는 거, 인과, 원인과 결과, 정의는 뜻, 그다음에 연역, 기납, 변정 이런 그 이제 인문 지문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가운데 진술 방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파트 1을 공부를 하시고 스스로 문단별로 요약을 하시고 주제를 찾고 그 다음에 가운데 진술 방식이 어떻게 쓰였는가 이거를 정리를 하시면은 독서를 안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용 문제와 구조 문제를 다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독서는 화법이랑 똑같기 때문에 요거를 화법 지문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독서는 글이죠. 글, 논설문, 설명문 이렇게 되는 거고 화법은 토의, 토론, 강연, 연설, 면접, 협상인데 그것들이 다 내용과 구조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건데 특히 내용이 쉽기 때문에 요 구조가 말하기 방식으로 출제되는 겁니다. 요 부분이 그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운문문학 접근법과 수특 정리도 작성 방법. 자, 시는 개인의 정서 주관을 이미지로 표현한 문학 장르인데요. 자, 우리가 시어 식구의 의미를 해석하는 게 시의 내용을 파악하는 거고 그걸 통해 시적 화자 태도를 찾는 게 시의 주제를 찾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내용과 형식으로 역시 나누는데 시의 형식은 표현법과 시전개 방식인데요. 원탁국어 3권 현대시 편에 요 푸는 방법들이나 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고요. 자, 요거를 토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것들인데 시어를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나누는 거, 원관념 보조관념으로 나누는 거, 중심 소재 역할과 기능으로 나누는 거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크게 시적 화자 태도는 화자가 나를 이야기하는가 대상을 이야기하는 구분하시고 내가 처한 시적 상황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대응 태도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 대상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사물인 경우에는 자연물, 눈, 풀, 산, 눈의 의미 뭐, 불의 의미 뭐, 산의 의미 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 사람인 경우는 화자가 뭐 임, 가족, 친구 그 사람들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는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의 구조는 표현법과 시전개 방식인데요. 표현법에는 주로 이제 반어, 역설, 감정입 이런 게 주로 나오고요. 시전개 방식은 이제 수미상관, 성경우전, 기승전결인데 반어는 뭐예요? 역설은 뭐 개념들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특 지문에서 여기 해당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쓰는 거예요. 뭐뭐 이해하면은 영산법이 되는 거고 뭐뭐 하오리까 서리법이 돼서 그 식구를 쓰고 서리법을 쓰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그냥 두시지 마시고 6평에 시험 보기 전이나 아니면은 수능 전에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도움이 되겠죠. 한문문학 접근법과 수특 정리노트 작성 방법 알려드릴게요. 소설은 갈등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인물하고 사건을 찾으셔야 돼요. 인물하고 사건. 자, 이제 요게 4권 현대소설의 그 일부인데요. 자, 요걸 공부를 하시고 요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소설은 주인공과 반동인물을 의식적으로 찾으셔야 되는데 자, 소설의 갈등이 개인 대 개인의 갈등도 있지만 개인 대 현실의 갈등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현대소설은 특히 개인 대 현실의 갈등이 많은데 자, 우리가 주동인물, 반동인물을 쉽게 찾는 방법은 욕망을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가 욕망인데 주인공의 입장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 그럼 반동인물은 무엇을 하고 싶지 않아.
서로 욕망이 다르니까 충돌이 생기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건데 그렇게 욕망을 찾으면 갈등이 쉽게 보이고 그거를 형상화한 게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을 문단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내용 문제를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비극이냐 이극이냐 이게 주제인데 자 요거는 그 참고 삼아 알고 가시면 좋은데 지문에서 이게 비극이냐 희극이냐가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부분은 요걸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설에서는 오히려 시점 진술 방식 구조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그 소설에서 구조 문제, 이 시점 진술 방식 아니면 서술상의 특징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걸 많이 틀리는데 글 전체를 읽고서 이게 1인칭이냐 3인칭이냐 사건 중심이냐 대화 중심이냐 심리 중심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 글을 제대로 내용을 파악 안 하고 이 구조 문제를 풀라니까 힘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 내용을 다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구조 문제를 푸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수득점을 인물 사건 정리하고 여기에 그 시점 1인칭이냐 3인칭이냐 사건 중심이냐 대화 중심이냐 순행 구성이냐 역행 구성 이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고전 소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차 두 번째 문제 유형을 구분하고 푸는 방법을 익혀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수특 정리 노트 정리를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문제풀이에 적용을 하시면 되는 것들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은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셨나요? 아니면 그냥 푸셨나요? 아마 그냥 열심히 문제만 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질문의 의도를 모르면 답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겠죠. 그러니까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게 무엇을 묻는지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그냥 푼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게 내용을 묻는 문제야, 구조를 묻는 문제야, 보기를 묻는 문제야 이걸 구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자 내용 문제 같은 경우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내용 일치 문제는 보통 이제 독서 그 다음에 소설 이렇게 다 내용 일치 문제인데 이런 경우는 문단별 내용을 묻는 거예요. 시에는 화자의 정서 태도 이렇게 묻는 게 내용 문제고요. 아니면 시어식 곱하기 이런 게 내용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묻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문맥적 의미라고 얘기하는데 문맥이라는 건 글의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상, 글의 맥락상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줄 아나 모르나 묻는 게 이건데 자 기억, 단어, 니은, 문장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고 그거의 의미를 묻는 게 문맥적 의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수특 정리 노트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요 내용 문제를 맞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정리했죠. 그러면은 그 구조에 해당되는 문제는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이 무엇인가 묻는 것들인데 자 독서에서도 서술상의 특징 그 소설 현대소설 고전소설 서술의 특징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독서는 보통 이런 것들이 선지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소설은 이제 1인칭이냐 3인칭이냐 사건 중심이냐 대화 중심이냐 순행이냐 역행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시 고전시는 표현법과 시전개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다 이 점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럼 우리가 내용과 구조를 나눠서 수특 정리 노트를 정리하게 되면은 이 점 유형은 다 맞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보기 3점은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독서 보기 3점은 상위권 학생들도 많이 틀리는데요. 이거는 무조건 지문과 보기 관계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감으로 만약에 풀려면은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기를 출제했을 때는 당연히 지문과 연결해서 보기를 읽어주란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럼 이걸 파악을 안 하시고 문제를 푸니까 계속 시간만 많이 걸리고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생각하는 게 필수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자, 독서에서 과학경제는 설명문 형태의 글인데요. 이럴 때는 보기가 예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지문과 보기 관계는 지문의 내용을 단서나 조건으로 보기 예시를 해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인문에서 견해가 나올 때는 지문의 글쓴이의 견해를 아는가 모르는가 묻기 위해서 보기에서는 그 지문의 견해와 유사 견해와 반대 견해가 주어지는데 반대 견해가 8, 90%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기의 견해를 주장과 근거로 나눠서 지문의 견해와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문학은 개인적인 장르이기 때문에 보기에서 지문을 해석하는 단서나 조건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외제적 관점이라고 배웠죠.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를 단서나 조건으로 지문을 해석하는 문제니까 지문을 일종의 예시로 생각하고 보기의 내용을 적용해서 읽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법은 독서와 유형이 똑같아요. 독서와. 아까 독서 푸는 방법과 유사하게 참조하시면 되는 거고. 자, 문법은 개념과 예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원탁국어 실무 코칭 문법 5주 마스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차 실무 관리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무조건 시간 부족을 해결해야 돼요. 시간 부족을. 자, 시간 부족이 해결이 안 되면은
죽어도 2등급은 못 갑니다. 왜냐하면 45문제를 8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한 문제당 주어진 시간 1분 30초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독서 한 지문 읽고 5문제 푼다고 치면은 그거 물리적으로 주어진 시간 7분 30초거든요. 그런데 평균 9분 10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이 끊어서 풀어야 돼요. 시간을 분배하시고 끊어서 풀어야 되는데 선택 과목을 무조건 15분에 맞추는 게 기본 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선택을 먼저 푸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화작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예를 들면 언어에서 언어는 개념만 정리가 되면은 좀 15분 내에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독서를 잘한다면 독서를 먼저 풀고 문학을 나중에 풀고 그 다음에 내가 문학이 더 자신 있으면 문학을 먼저 풀고 독서를 나중에 풀고 이거 내가 자신 있는 걸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많은 학생들이 추천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왜냐면 독서는 분석적 논리적인 글이기 때문에 독서를 먼저 푸는 게 나아요. 문학은 숙지문 연계율이 있기 때문에 좀 급하게라도 풀 수 있는데 독서는 마음이 급하면 다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내 능력에 따라서 요렇게도 하기도 하고 요렇게도 하기도 하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은 독서 보기 3점을 푸시면 안 돼요. 이건 응용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도 독서 보기 3점은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보기가 일종의 예시니까 지문의 내용을 일일이 적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애들한테 상담할 때 주로 얘기하는 게 야, 나 같으면은 독서로는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경제, 과학, 인문 지문에 보기 3점 버리고 91점 받겠다. 근데 실제 그게 가능해요. 실제. 그럼 이제 그렇게 3점을 버리면 일단은 시간 부족이 조금 많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응용 문제이기도 하고 오답률도 풀면 오답률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버리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시간 부족한 학생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순서를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원탁국어 실무 코칭이라는 그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는데 22년을 강의했고 보통 한 달 수업하면 15점, 20점씩 올라요. 이제 독서 요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올리는 학생이 고2 말에 49점인데 수능 때 96점을 맞췄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단기간에 20, 30점 올라가는 이유들이 다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안 떨어져. 안 떨어진 이유가 첫 번째는 아까 스스로가 모르는 지문을 해석하고 문제 유형 구분하고 유형별로 푸는 방법을 다 일러주는 거예요. 그럼 일단 감으로 푸는 것도 해소가 되고 자기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의고사는 결국에는 아무리 내가 그렇게 지문 해석할 줄 알고 문제 유형 구분할 줄 알아도 시간 부족이 그 해결이 안 되면은 점수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재수생 몇 년간 관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푸는 순서 바꾸는 거랑 자 문학 선지 분석이라는 걸 저희 15년 전부터 개발했는데 이제 그 방법을 적용을 하니까 모든 학생들이 점수가 단기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25년 겨울방학 때 단기간에 애들이 점수 올라가는 게 이 푸는 순서 바꾸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진짜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모든 글은 내용을 파악해줄 구조가 보이겠죠. 근데 우리가 시험지에 주어진 순서대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시험지에 주어진 순서대로. 자, 예를 들면 독서나 화작은 내용일치 문제, 문맥적 의미를 풀고 구조 문제를 나중에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는 보기 3점 버리고 소설 같은 경우는 보기 3점이 내용 문제이기 때문에 보기 3점을 먼저 풀고 내용일치, 문맥적 의미, 구조 문제를 나중에 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의 첫 번째 문제가 서술적인 특징 구조 묻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먼저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내용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구조를 푸니까 그 오답률 높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는 수를 이렇게 내용 문제를 싹 다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구조 문제 나중에 풀면은 이 문제 쉽게 풀린다는 거예요. 시도 마찬가지예요. 보기 3점이 내용 문제니까 아예 얘를 먼저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어 19문제 풀고 그 다음에 가다 공통점, 내용상의 공통점이 그 가다 공통점인데 이건 주제가 유사한 걸 묻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용이 파악된 상태에서 주제 묻는 거 풀면은 당연히 쉽게 풀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표현상의 공통점을 나중에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푸는 순서 바꾸면은 아이들이 와서 그래요. 선생님, 정보가 쌓인 상태에서 문제를 푸니까 정답률도 올라가고 문제 풀기가 수월하다는 얘기. 정답 찾기가 수월하고 그 다음에 시간 부족도 해결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그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스스로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거 자세한 방식은 2차 코칭이나 6주 스페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로 또 이제 그 실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독서 쉽고 빠르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자, 상위권 학생들도 내용일치 문제를 많이 틀려요. 과학이나 인문 같은 경우 내용일치 많이 틀린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문을 읽기 전에 내용일치 문제의 선지를 먼저 읽으세요.
그죠? 그래서 지문에 대한 정보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문학에서 보기를 먼저 읽는 이유는 지문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독서는 내용일치 문제가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일치 문제의 선지를 먼저 읽고 이를 토대로 지문을 해석하시면은 굉장히 지문 해석도 쉬워지고 정답률도 많이 올라가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문학을 뒤에 풀다 보니까 문학 지문이 안 읽히거나 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있어요.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지문을 읽기 전에 보기 문제에 보기와 선지까지 같이 읽는 거예요. 보기와 선지까지. 자, 그럼 우리가 보세요. 보기만 읽으면 지문에 대한 정보가 20, 30%가 확보가 되는데 보기에 딸린 선지까지 같이 읽으면 8, 90%까지 지문에 대한 정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지문 해석하면 지문 해석이 쉬워지고 정답률도 많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정보를 많이 갖고 가서 이걸 토대로 이렇게 문단별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시면서 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매 중에 지문형 문제를 많이 틀리는 학생들이 있고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이 지문형 문제의 구조는 설명문이에요. 설명문. 문법 개념에 대한 설명문이라서 특히 1번 문제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의 경우는 선지를 먼저 읽고 이를 토대로 지문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 설명문인데 보통 개념과 예시거든요. 어떤 개념을 먼저 정의를 하고 그 예가 이렇게 적용이 됐다.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는 문의 내용을 알아 몰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일치 문제의 선지를 갖고 들어가서 그걸 토대로 지문을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2번 문제는 다른 예가 적용된 거예요. 지문의 개념이 그 어떤 예시에 적용이 됐는데 2번 문제는 그 개념이 적용하는 다른 예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예를 적용할 줄 알아 몰라 묻는 응용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과 실무 관리 노하우를 가지고 시간 연습을 하셔야지 시간 부족이 해결되고 점수가 오르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시간 부족 해결되면 안정 2등급을 간다고.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 독서 보기 3점 버려라. 그 다음에 푸는 순서를 바꿔라. 구조 문제를 맨 나중으로 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독서는 내용일치 문제의 선지를 먼저 읽고 그 지문을 해석하고 문학은 보기뿐만 아니라 보기 딸린 선지를 읽고 같이 지문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지문형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고 자, 이제 이해하셨죠? 자, 위에 방식이 궁금하시면은 여기 참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제가 얘기하는 걸 잘 안 믿어요. 단기간에 이렇게 점수를 올렸다면 안 믿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놓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간 애들이 많아요. 이 친구는 23년도인데 9평대 국어 5등급이었어요. 근데 수능 끝나고 바로 점수인데 선생님 이게 1등급인가 2등급 컷인가 하여튼 그런데 자기 83인가 84 나왔다고 1등급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대를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 보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친구들이 독서 같은 경우는 요약하기 30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은 단기간에 빨리 정리하는 게 이건 문법편의 특징이거든요. 그 이제 핵심만 그 3권 현대시 그다음에 모의고사도 오답을 해갖고 문제점을 보완하셔야지 안정 1등급이 가는 것들인데 제가 이제 요거를 실무 코칭으로 만들어서 6주 동안 해봤어요. 실제로. 요렇게 이제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실무 코칭 형태로 만들어서 25년 윈터 6주 겨울방학 실무 코칭을 했는데 방학 이벤트로요. 3, 4등급 학생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거의 다 1, 2가 됐어요. 지금 이제 후기는 홈페이지에 가시면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렇게 80점 후반 이렇게 다 3, 40점씩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독서 같은 경우는 스스로 요약하는 게 굉장히 많이 효과를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모의고사 풀 때 문학 선지 분석이라든가 푸는 순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이 전화가 와요. 주말에 선생님 모의고사 이렇게 풀고서 이거 체크해달라고 연락이 오면은 이 그 푸는 순서 바꾸는 거나 선지 분석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6평 대비 좀 점수를 올리라고 그 준비해 놓은 게 많은데 일단 25 독서 문학 수특 정리 노트 답안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특 정리 노트 그 양식도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 정리를 해보시고 내가 정리한 거랑 선생님이 정리한 거랑 뭐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시면 되는데 제가 작년에 이돌 스파르타 근무하고 있는데 이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꿀이라고 진짜로. 꿀이라고. 그래서 이감 실무 다 맞는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스스로가 내용과 형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그 문제를 감으로 푸는 것도 해소되고 내가 그걸 해석한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 거기 정리한 선지들이 다 뭘로 나온다? 선지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2년 강의하면서 내신이나 수능 만점 맞힌 비결이 이거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제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지금 저한테 관리받는 친구들도 다 이거 하고서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6평 대비 공부법도 PDF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잊어버려요. 제가 얘기했던 걸 잊어버리니까 요게 이제 1등급의 달력인데 거기 또 공지사항이 올라가 있으니까 요거를 다운을 받으셔서 항상 공부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하나라도 적용을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6평 대비 점수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